첫 번째 가보죠. 이기영 끝까지 우롱해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연쇄살인마 이기영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유족은 사형 선고를 원했습니다. 검찰 구형도 사형이었죠. 하지만 재판부는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을 텐데 하면서 이기영이 그러니까 가석방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법이 그런 걸 어쩌냐 하듯이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자, 유가족들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네, 이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자신을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이 수사나 재판에 누가 될까 봐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지만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 아닌 것 같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이 택시기사, 그러니까 아버지인 척하면서 어머니에게 주고받은 이 메시지, 그리고 아버지 계좌이체 내역이 나온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기영은 이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에 148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는데요. 이때 이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빼가면서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이라고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적었고요. 이어서 이 피해 택시기사의 딸은 재판부는 이기영을 공탁한 사실을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공탁이 무슨 이유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형제도의 부활 등에 대해서 건의하는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살해해놓고 저렇게 버젓이 아버지 상이라고 하면서 계좌 이체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이경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처음부터 자기 과시가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이제 전 여친의 매장 장소를 가지고 계속 그 말을 바꾸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반성문의 효력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만 알려져 있기로는 반성문 한 장도 쓰지 않은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드러내놓고 미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형 제도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형 제도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제도는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형수 같은 경우는 나는 결코 집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무기수 같은 경우는 나는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버지 상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형제도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갖다가 2 내지 3년에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형제도의 그 부활보다는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적 집행을 갖다가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택시 기사님의 따님, 그 글을 올리신 따님, 혹시 방송을 보시게 되면 저희한테 꼭 좀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겁없는 절도범 결국 점점점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디오 용품점 커플 입장합니다. 자, 호기롭게 들어와서는 이제 쓱 저렇게 들러보는 듯 하더니 자, 그런데 여자친구 안 보는 사이에 진열된 헤드폰을 지금 가방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친구랑 함께 야, 볼 거 없다 가자 하면서 가죠. 자,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이번에는 혼자 찾아온 저 남성 CCTV로 얼굴을 익혔던 직원이 저거 도둑놈이다 딱 하고서 붙잡았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를 했어요. 아이고,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도둑질 하고 아주 그냥 모양 빠지게 저러고 싶냐 진짜. 네, 저게 지난달 말부터 지난 18일까지요.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가에 위치한 이어폰 매장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입니다. 이 해당 매장은 헤드폰이랑 스피커를 청소할 수 있게 비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고를 파악해 보니까요. 이 105만 원 상당의 헤드폰 2개 그리고 50만 원 상당 헤드폰 하나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을 합니다. 와우. 그래서 점주가 CCTV를 돌려봤는데 이 한 남성이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저렇게 청음하는 척 헤드폰을 훔쳐간 걸 발견한 겁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재고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더 돌려보니까 지난 4월 말에도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훔쳐가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서 이 범인 아무래도 상습범 같으니까 매장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에 이 남성이 또 매장에 찾아왔고요. 눈썰미 좋은 직원이 이 절도범을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남성이 빈 쇼핑백을 들고 온 걸로 봐서 또다시 절도를 하려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저 절도하는 행각을 보면 굉장히 여유롭죠. 저는 뭐 한두 번의 솜씨가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경찰도 저 남성을 붙잡고 나서 여죄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안 했으면 안 했다, 뭐 했으면 했다가 아니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CCTV가 저 가게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리셋이 돼서 그 전에 게 싹 다 지워진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CCTV가 남아있는 그 이전에 또 이 남성이 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재고가 많이 빈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훔쳐간 물건들 보니까 뭐 하나에 헤드폰 하나가 105만 원 막 이런 아주 초고가의 제품들인데, 일단 피해업주는 CCTV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이 남성이 또 뭔가 범행을 저지른 게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무관용의 원칙, 절대 합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세 번째 가보죠. 번호판이 마스크를 썼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차인데요. 그런데 번호판에 자, 마스크가 저렇게 척하니 붙어 있습니다. 아하, 당연히 차 번호판 안 보이겠죠. 혹시 단속을 피하려는 저 차주의 꼼수일까요? 단속 걱정이었을 것 같으면 앞에 붙였을 법도 한데.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 쓰신 분은 충남 천안에서 한 먹거리길에서 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리는 차를 발견했다라면서 이제 올리셨어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이거 의도적이다. 뭔가 단속을 피하거나 뭔가 번호를 숨기고 싶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닌 것 같다.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이제 차 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 차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차 스티커는 그 동호회 차량, 동호회 아마 멤버들한테 주는 스티커였나 봐요. 그 동호회가 애꿎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논란이 저렇게 커지니까 해당 차주가 직접 등판을 했다고요. 네, 3시간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절대 고의적으로 붙인 거 아니고 누가 이렇게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붙이면 보통 불법 주차를 하려는 건데 나는 이날 떳떳하게 주차를 했고 또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단 거라면 앞번호판을 가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스크가 저렇게 가려져 있는 걸 모르고 주행한 건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고요. 마스크 바로 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 보죠. 고통받는 난방 큰 돌고래입니다.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저 제트스키. 자, 그런데 저 화면 왼쪽, 저기 가운데 보니까 돌고래 지느러미가 보이는데요. 너무 가까이 근접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저 운전자 해경에 적발이 됐는데, 자, 백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일에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몰고 해양보호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 무리에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갔던 30대 남성 6명이 해경에 적발이 됐습니다. 규정 속도도 당연히 지키지 않았고 굉장히 빠르죠, 속도도. 예. 그리고 뭐 제트스키 6대를 타고 돌고래 무리에 10m 안쪽까지 근접을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해양생태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해양보호생물을 관찰하려고 할 때 해양보호생물이 이동이나 먹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돌고래 관찰 선박은 5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요. 그리고 300m 이내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스크류를 정지해야 되는데 10m 안쪽까지 가면서 제트스키 스크류까지 다 켜놓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일단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저게 고래 다칠 수도 있고 사람 다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래 사람 다 다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달 같은 경우도 그 같은 해역에서 주둥이하고 이 지느러미가 잘려나간 그 남방 큰돌 고래가 아이고.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치면 입하고 팔다리가 잘려나간 거죠. 아유. 그래서 이제 돌고래 관광선이 가까이 접근을 해서 다친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해경 관계자는 이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아까 얘기 나온 대로 50m 이내로 절대 접근을 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목격을 한 경우에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의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인간들이 동물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꽃게 다리가 사라졌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꽃게 득템. 자, 그런데 집에 와서 딱 봤더니 게다리 어딨어? 게다리. 개는 게다리 먹는 맛으로 먹는데 게다리 어딨어? 게다가 움직인지 안 움직입니다. 활꽃게라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장님? 네, 저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인천의 한 수산시장에서 이 소비자께서 이제 현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막 파닥파닥 살아있는 꽃게를 이거 주세요 하고 박스에다 포장을 해서 집으로 왔는데 분명히 파닥파닥 살아있던 애들이 얼음을 좀 넣어놓으면 집에 와서도 몇 마리라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싹 다 죽은 데다가 다리가 몇 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아니 도대체 아이스박스에 다리가 그럼 떨어졌으면 오다 떨어졌으면 떨어진 그 다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리도 없다. 그리고 또 모두 순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결국에는 그 꽃게에 알배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도 없고 알도 없는 꽃게를 잡아 드시고 너무 이제 황당하시니까 이건 알려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좀 황당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0원 때문에 싸울 줄이야. 이거 진짜 말이죠. 오늘 이 사방 가족께서 제가 이 사연 메일을 오늘 새벽에 열어봤는데 정말 울분에 찬 그 메일. 자, 어떤 내용이죠? 네, 그 100원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정이 떨어졌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30대 커플입니다. 어제 생과일 주스점에 가서 주스 2개를 시켜 먹었는데 1,100원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요, 카페 사장님한테 너무 당당하게 사장님 100원은 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모님 뻘 되는 사장님이 순간 당황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자면서 10,000원만 받으셨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면서 100원을 더 결제를 했고요. 남자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화를 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의 논리는요. 우리 카드가 아니라 현금 결제했으니까 오히려 현금 받고 100원 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선 이득이다. 수수료 우리가 아껴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이 여자친구 생각엔 그건 다른 문제 같고 제값을 주고 사야 하지 않나. 내가 예민한 건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자, 또 이거 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야, 니들은 그게 뉴스라고 또 지금 하냐 하면서 또 악플 다시는 분들 계세요. 뉴스 아니고 사연입니다, 이거. 예, 잘 보세요. 자, 어찌 보면 또 이걸 갖고 뭘 또 싸워 하실 법도 한데 이 커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중하게 잘 듣고 선택해 보시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100원이 우스워? 너 땅 파봐. 땅 파봐 빨리. 100원 나오나? 아니 사장님도 싫었으면 100원 받으려고 했겠지. 다 그럴 만하니까 깎아준 걸 왜 너 남자친구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래, 동그라미. 바로 이거예요. 제가 원했던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친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왜 자꾸 생긴 대로 놀려고 해? 아까 사장님 표정 못 봤어? 오빠 진상이려니 하면서 알겠다 그냥 응 이렇게 한 거잖아. 이거 현명한 소비가 아니라 오빠 구질구질하고 예의가 없는 거야, X.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소장님 의견은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기로 하고. 자, 교수님부터. 그래서 이제 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굉장히 꼼꼼하고 한 푼이라도 아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좀 쫀쫀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정남이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만합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옛날에 이제 어떤 남녀가 사귀었는데요. 그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옛날에는 사과를 이게 그 박스에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잖아요. 근데 여성이 지나가다 그걸 갖다가 데이트하는 과정에 툭 쳐가지고 후루룩 쏟아졌어요. 오호.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이 당황해서 그것을 막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그 남성이 아주머니한테 이거 다 얼마냐, 요걸 갖다 이렇게 쌓아놔라. 진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 갈 때 요걸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성에게 내가 평생 의지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에 실제로 골인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남성이 교수님 아니세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진짜? 예, 그래서 나도 써먹어야지. 이 사실을 이 여성은 말이죠. 남성의
어떤 그 꼼꼼함을 갖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의연함을 보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문명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결혼에 이 골인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우리 백 변호사님. 우리 어디 카페 가서 100원만 깎아주세요, 200원만 깎아주세요, 현금 내니까 이런 거 되나요? 일단 예. 그냥 이게 원래 예전에 어떤 무슨 전통 시장 같은 데서 조금씩 깎고 흥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가고 정찰제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100원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안 깎아주면 또 거기서 언쟁이 붙거나 하면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아휴 하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좀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100원까지 더 내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럼 어디 이제 갈 때마다 저렇게 할 건가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인 현대 사회 에티켓에 완전한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100원을 아끼는 것보다 여자친구의 마음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 그러니까. 반론이 궁금해집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욕먹을 수밖에 없게 쫙 이제 판을 까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100원의 문제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너무 소심하고 쫀쫀해서 100원을 닦아달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사회성이 좋거나 그냥 이렇게 장난 잘 치는 남자들도 이거 10,000원? 또 100원짜리를 내거나 1,000원을 내면 또 9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니까 아주머니 이거 그냥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나 이렇게 욕먹을 것 같아. 네. 예상하신 대로. 네, 예, 아니, 그렇게 농담이에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어쩌면 쫀쫀하기보다는 그냥 털털한 성격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사장님께서도 좀 당황은 하셨지만 그러자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사장님도 기분이 나쁘시면 그렇게는 안 된다. 여긴 정찰제입니다. 딱 얘기를 하셨을 텐데 뭐 그래 1,100원이고 현금 내니까 그냥 10,000원만 내세요. 이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 아내나 여자친구죠. 기분이 좀 이제 안 좋았다고 해도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얘기가 끝났는데 다시 또 1,000원을 내서 돌려받는 거는 사실 또 남자친구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약간 싸움으로 갈 수 있는 일이었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세요? 네, 자, 일단 꼬이고 떨립니다. 있어요.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반응. 별빛침님이 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하셨고요. 유민희님, 여친님 많이 부끄러우셨을 듯. 이은정님, 그냥 카드로 계산해라 얼굴 팔려요 하셨습니다. 라인메탈님, 참 누가 현금으로 달랬나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닐리님은요, 자세가 문제다. 애교로 예쁘게 말했으면 또 모르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